사상 초유의 역풍이 미국 서부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핵심 공약인 미국 우선주의와 외국인 견제 정책. 많은 미국인들은 이 정책들이 교만한 외국 기업들을 굴복시키고 미국의 위상을 되찾아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하던 한 미국 서부의 중년 남성. 빨간 MAGA 모자를 자랑스럽게 착용하며 한국 따위는 우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라고 외치던 그가 이제 실업자가 되어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을 깔보고 압박하면 더 나은 기회가 올 줄 알았지만 되돌아온 것은 회사의 붕괴, 가정의 위기, 그리고 미국 경제가 한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경악스러운 진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미국 퍼스트를 외쳤던 그의 신념이 어떻게 산산조각 났는지, 그리고 한국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이런 생생한 해외 반응 사연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서 살고 있는 백인 남성 스티브 밀러입니다. 52세이고 국제물류회사에서 15년째 지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9년간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였습니다. 제 차 대시보드에는 작은 성조기가 꽂혀 있고 집 현관문에는 트럼프 2024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빨간 MAGA 모자는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착용하는 아이템이었죠. 저는 2016년, 2020년, 2024년 모든 트럼프 집회에 참석했어요. 2024년 10월 애리조나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최전방 자리에 앉아서 트럼프를 직접 봤죠. 그때 그가 한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어요. 우리는 다시 이길 겁니다. 중국이 우리 일자리를 훔쳐가지 못하게 할 겁니다. 한국 같은 무임승차 국가들에게 제 값을 받아낼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주먹을 불끈 쥐고 소리쳤어요. 2만 명의 관중들과 함께 말이에요. 특히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은 확고했어요. 우리가 주한미군 3만 명을 보내서 지켜주는 나라인데 무역에서는 우리만 손해본다고 생각했거든요. 삼성, LG, 현대 같은 회사들이 미국에서 장사해서 큰돈 벌면서도 정작 우리 미국 사람들한테는 제대로 된 대우를 안 한다고 불만이 많았어요. 제 친구 톰은 롱비치 항만에서 25년째 크레인 기사로 일하는데 한국 기업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걔들은 핵심 기술은 다 한국에서 가져오고 우리한테는 단순 하역 작업만 시켜. 마치 우리를 2등 시민 취급하는 것 같아. 또 다른 친구 마이크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던 할아버지를 둔 친구인데 더 직설적이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켜준 나라가 이제 배은망덕하게 나오고 있어. 방위비도 제대로 안 내면서 말이야. 저도 완전히 동의했어요. 그래서 2025년 트럼프의 두 번째 취임식을 볼 때는 정말 기뻤죠. 하지만 2025년 9월 19일,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을 맞았습니다. 그날 저는 평소처럼 회사 사무실에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막 끝나고 동료들이 하나둘 자리로 돌아오던 참이었죠. 휴게실에서 커피를 타고 있을 때 벽에 걸린 뉴스 화면에 긴급 속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H-1B 비자 수수료 연간 10만 달러로 100배 인상. 이라는 헤드라인이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처음엔 환영했어요. 드디어 외국인들이 우리 일자리 못 뺏어 가겠네 라고 생각했거든요. 오후 3시쯤 사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평소 활기차던 동료들의 얼굴이 모두 어두워져 있었거든요. 사장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번 H-1B 정책이 우리 물류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회사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한국 물동량에 직격탄이 될 거예요.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 노선 담당 지점장이었거든요. 사장이 계속했어요. 우리 주요 고객사인 삼성물산, 현대상선, LG전자에서 연달아 계약 재검토 통보가 왔습니다. 특히 스티브가 담당하고 있는 서부 노선이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15년간 쌓아온 고객사들, 특히 지난 5년간 공들여 관리해온 한국 기업들과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이 계약들이 우리 회사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하는데 이번 분기 말까지 계약 갱신이 안 되면 서부 지점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제가 느낀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15년 경력,
내년이면 임원 승진 예정이었던 제가 갑자기 해고 위기에 처한 거였어요. 사장은 한국 엔지니어들과 물류 전문가들이 기술 지원을 위해 정기적으로 오가며 핵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체포 사건 이후 한국 본사들이 미국 파견을 전면 중단했다고 설명했어요. 문제는 이들 없이는 우리가 처리하는 첨단 화물들의 안전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삼성 반도체, LG 배터리 같은 고가 화물은 한국 전문가들이 와서 직접 검수하고 기술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우습게 봤던 한국 기업들이 우리 회사 생존의 핵심이었다는 것을요. 그럼 미국 서부 물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한국 물동량 없이는 롱비치항도, LA항도 절반 이상이 비어버릴 거예요. 현재 서부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 중 40% 이상이 한국 관련이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있던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들 잭이 스탠포드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는데 등록금이 연간 $60,000예요. 딸 소피아도 내년에 UCLA 진학 예정이고요. 그리고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 요양원비가 월 $8,000나 되거든요. 집 모기지도 아직 15년이 남았고요. 만약 제가 해고된다면 52세의 나이에 새 직장을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불을 보듯 뻔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평소 45분 걸리는 길이 그날은 1시간 반처럼 느껴졌거든요. 신호등에 걸릴 때마다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트럼프가 외국인들을 압박하면 우리에게 더 좋아질 거라고 했는데 왜 제가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거지?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 린다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린다는 제 표정을 보자마자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걸 눈치챘나 봐요. 저는 소파에 털썩 앉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H1B 비자 소식부터 회사 회의, 그리고 제가 해고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말이에요. 린다는 조용히 들어주더니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부엌에서 물 한 잔을 가져와 제게 건네주면서 말했어요. 여보, 이제야 현실을 보는 거야? 내가 몇 년간 말했잖아. 트럼프가 하는 일들이 결국 우리한테 돌아올 거라고. 린다는 2016년부터 줄곧 제 트럼프 지지에 반대해 왔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린다가 정치를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거야. 트럼프가 더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거라고. 처음엔 좀 어려워도 결국엔. 저는 아직도 트럼프를 변호하려고 했어요. 9년간의 믿음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는 없었거든요. 린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여보, 혹시 오래전부터 이상하다고 느낀 일들이 있었잖아.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봐. 맞았어요. 오래전부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트럼프를 합리화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혹시 제가 15년간 쌓아온 모든 걸 잃게 되는 건 아닐까? 모든 것은 2025년 1월 2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트럼프의 두 번째 취임식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커피를 내리면서 제 빨간 MAGA 모자를 머리에 쓰고 거울을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죠. 거실 TV를 틀자 워싱턴 DC의 국회의 사당이 화면에 가득 찼어요. 한파 때문에 실내에서 진행된다고 했는데도 분위기는 뜨거웠어요. 트럼프가 단상에 올라섰을 때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미국의 황금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미국이 달라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날 오후에는 단골바 퍼시픽 뷰에서 MAGA 동지들과 만났어요. 톰과 마이크, 그리고 몇 명의 롱비치 친구들이 모여서 취임식 이야기로 한참 떠들었죠. 이제 우리 시대다. 모두가 함성을 지르며 건배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2월 1일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 터졌습니다. 트럼프가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거예요. 그날 저녁 뉴스를 보면서 저는 정말 통쾌했어요. 이제 중국 놈들도 혼쭐이 나겠네. 2월 13일에는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했죠. 이번엔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포괄적인 관세였어요. 한국도 당연히 포함됐죠. 한국도 이제 철 좀 들겠다. 하지만 봄이 되면서 첫 번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먼저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평소 사던 삼성 갤럭시 폰이 $1,200에서 $1,450로 올랐어요.
LG 냉장고는 1,800달러에서 2,200달러로 뛰었고요. 저는 처음에 생각했어요. 관세는 한국 기업이 내는 거 아닌가?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결국 우리 소비자들이 더 비싼 값을 내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합리화했어요. 처음엔 좀 비쌀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회복할 거야. 어느 주말 평소처럼 코스트코에 장 보러 갔는데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이 삼성 TV, LG 세탁기, 현대차 부품 같은 한국 제품들을 미친 듯이 사재기하고 있었거든요. 한중년 남성은 65인치 삼성 TV를 2대나 카트에 실었어요. 관세 때문에 가격이 더 오를 거니까 지금 안 사면 나중에 후회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도 결국 삼성 갤럭시 태블릿 2대, LG 에어프라이어, 현대차 순정 부품까지 사재기했어요. 계산하는데 950달러가 나왔어요. 평소보다 거의 3배였죠. MAGA 모자를 쓰고 한국 제품을 사재기하고 있는 제 모습이 뭔가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와서 린다가 한 말이 지금도 귀에 맴돌아요. 여보, 이게 말이 돼? MAGA 모자 쓰고 한국을 압박하자고 하면서 한국 제품은 사재기하고. 저는 변명했어요. 이건 다른 문제야. 어차피 필요한 건데 미리 사는 거지. 하지만 속으로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큰 타격이 왔어요. 회사에서 승진 발표가 있었는데 제가 기대했던 서부권 총괄 이사 자리를 놓쳤어요. 대신 저보다 5살 어린 후배가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인사팀장이 개별 면담에서 말했어요. 스티브, 당신의 경험과 실력은 인정하지만 최근 한국 노선 실적 하락이 평가에 영향을 미쳤어요. 회사에서 분기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했다는 거였어요. 특히 한국 노선에서 물동량이 크게 줄었다고 했어요. 제가 담당하는 삼성물산에서도 물동량을 30% 줄인다고 통보해왔거든요. 관세 때문에 운송비가 올라서 대안을 찾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15년간 성실하게 일했는데 한국 기업들 때문에 승진을 놓치다니. 하지만 저는 여전히 트럼프를 탓하지 않았어요. 이건 트럼프 잘못이 아니야. 한국 기업들이 우리를 우습게 봐서 그런 거야. 트럼프가 제대로 압박하면 돌아올 거야. 시간이 더 흘러가면서 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회사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보너스를 없앤다고 발표했거든요. 한국 노선 매출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고 했어요. 보너스 2만 달러는 제게 큰 돈이었어요. 아들 제게 스탠포드 등록금 일부로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그 돈이 날아가니까 정말 막막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던 지역 부동산 개발 펀드에서도 큰 손실을 봤어요. 한국 기업들이 캘리포니아 투자를 줄이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기 시작한 거였어요. 재정 상담사가 말했어요. 현대차 미국 투자 확장 계획이 취소되고 삼성도 투자를 연기하면서 이 지역 부동산이 큰 타격을 받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아찔했어요. 제가 한국 기업들을 욕하면서도 정작 그 기업들의 투자로 돈을 벌고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자기 합리화했어요. 이건 일시적인 조정이야. 트럼프가 협상을 끝내면 다시 좋아질 거야. 린다가 저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좀 현실을 봐. 트럼프 정책 때문에 우리가 피해보고 있잖아. 하지만 저는 끝까지 고집을 부렸어요. 이건 일시적인 거야. 금방 해결될 거야. 여름에 접어들면서 한국 정부의 반응이 다른 나라들과 완전히 달라서 놀랐어요. 일본이나 대만은 미국이 압박하면 대부분 수용하는 식으로 나왔는데 한국은 단호했어요. 여름이 지나가면서 3,500억 달러 한미 투자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MAGA 단체방에서는 드디어 한국이 굴복했다. 3,500억 달러면 대박이다.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저도 처음엔 기뻤어요. 와, 내가 뭐라고 했어? 트럼프가 압박하니까 결국 한국도 돈을 가져오게 될 거야. 하지만 구체적인 투자 협상이 진전되지 않은 상태로 한국은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했어요. 저는 여전히 트럼프 편을 들었어요. 한국이 너무 욕심이 많은 거야. 미국에 투자할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하지만 그 무력 개인적인 위기는 더욱 심화됐어요. 9월 4일 무장한 IC 요원들이 조지아주 현대차 LG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을 불법 체포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날 저녁 뉴스를 보면서 저는 처음엔 기뻤어요. 드디어 불법 체류자들 잡는다.
이래야 법 질서가 서는 거야. MAGA 단체방에서도 트럼프가 약속을 지키고 있다라는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다음날 회사에서 들은 소식은 제게 청천벽력 같았어요. 삼성물산에서 긴급 통화가 왔는데 모든 미국 파견 계획을 중단한다고 했거든요. 체포된 분들 중 상당수가 정식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어요. 이제 저희 엔지니어들을 미국에 보내기가 너무 위험합니다. 삼성물산 김 과장이 화상회의에서 말했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그들 없이는 우리가 처리하는 첨단 화물의 품질 검수가 불가능했거든요. 그날 오후 더 나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현대상선에서도 비슷한 연락이 왔어요. 미국 파견 중단으로 인해 기술 지원이 어려워져서 물동량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도 트럼프를 변호했어요. 이건 일시적인 거야. 한국 기업들이 겁먹은 거지. 곧 돌아올 거야. 며칠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LG전자에서 아예 서부물류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해 온 거예요. 한국군사 지시로 미국 내 모든 신규 프로젝트를 중단합니다. 기존 계약도 이번 달 말로 종료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LG전자는 제가 5년간 공들여 따온 고객이었거든요. 연간 $1200만 규모의 계약이었어요. 사장이 저를 따로 불러서 말했어요. 스티브, 솔직히 말해서 한국 계약들이 계속 날아가면 당신 팀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진짜 공포를 느꼈어요. 갑자기 실업자가 될 수도 있다는 현실 말이에요. 하지만 다행히 우리 회사에서 새로운 아시아 노선 개발 팀장 자리가 났는데 15년 경력인 저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외국인들을 내쫓으니 미국인인 제게 더 많은 기회가 올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하지만 면접에서 디지털 물류 시스템, 데이터 분석, AI 기반 운송 최적화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저는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15년 경력이 무색하게 제가 아는 기술들은 모두 구식이었던 거예요. 결국 인도 출신 엔지니어가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외국인들을 몰아낸다고 해서 자동으로 우리에게 일자리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 무렵 조지아 사건의 후폭풍으로 한미 투자 협정의 구체적인 조건들이 언론에 공개되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을 보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전액 현금 투자의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고 한국은 투자 의사결정권도 없다는 조건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이를 단호히 거부하면서 합리적인 대안까지 제시했다는 거였어요. 투자 의사결정권 공유, 수익의 합리적 분배, 기술 협력 확대 같은 윈윈 방안을 말이에요. 이에 한국 대통령은 국익에 반하는 서명은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지만 그날 밤 혼자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많았어요. 한국 대통령이 자기 정치 생명을 걸고라도 미국의 부당한 요구는 거부하겠다고 말하는 게 정말 용감한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 말 속에는 한국 국민들이 그런 굴욕적인 협정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가서 린다에게 이야기했을 때 린다가 폭발했어요. 여보, 이제 정신 차려. 트럼프가 우리 가정을 망치고 있잖아. 제게 스탠포드 등록금은 어쩔 거야? 모기지는? 저는 여전히 버텼어요. 이건 한국이 잘못된 거야. 우리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배은망덕하게. 도와줬다고? 여보, 당신이 그동안 한국 기업들 덕분에 돈 벌어온 거 모르냐고. 린다의 말이 가슴에 꽂혔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혹시 한국 고객사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한국이 1960년 1인당 국민소득 $79에서 시작해서 2024년 $32,000까지 6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된 기적 같은 나라였다는 것을요. 더 놀라운 건 이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인들의 정신력이었어요. IMF 외환위기 때 온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을 했다는 이야기. 교육열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들을 키워낸 이야기들을 보면서 내심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현재 한국의 기술력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조선업에서는 전 세계의 40% 이상을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생각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한국을 지켜줬으니까 가능한 일이야. 어느 날 MAGA 모임에서 톰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한국전쟁에 참전했을 때
한국은 정말 가난한 나라였대.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미국에 수출해서 무역 흑자로 큰돈 벌고 있잖아. 우리는 무역 적자인데 말이야. 그런데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여전히 적게 내고 있어. 우리가 3만 명이나 보내서 지켜주는데 말이 안 되지. 분담금을 적게 내고 있다고? 그때 저는 방위비 문제를 자세히 알아보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톰이 말한 것과 달랐거든요. 평택 캠프 험프리스는 세계 최대의 미군 해외 기지인데 이 거대한 기지를 한국이 17조 원, 즉 13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해서 건설했다는 거였어요. 130억 달러면 정말 엄청난 금액인데 한국이 그 돈을 다 냈다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기지 건설비 외에도 매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약 11억 달러를 내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금액이 국제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라는 거였어요. 일본은 16억 달러를 내지만 미군 주둔 규모가 훨씬 크고 독일도 비슷한 금액을 내지만 영토가 훨씬 넓었어요. GDP 대비로 보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부담하는 나라 중 하나였고 전문가들은 이미 적정 수준을 넘어섰다, 과다 부담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이를 100억 달러로 무려 10배나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던 거였죠. 더 중요한 건 이 기지의 전략적 가치였어요. 평택 기지는 북한 방어를 넘어 중국을 포위하고 동북아시아 전체를 관리하는 미국 글로벌 군사 전략의 핵심 허브였어요. 한국은 이 거대한 전략 자산을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미국의 패권과 동맹, 네트워크의 중심축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한미군과 평택 기지는 미국이 중국, 북한, 러시아까지 견제하며 아시아 전역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전진기지였던 겁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주한미군이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글로벌 전략을 위해 필요한 거라는 것을요. 오히려 한국이 미국에게 중요한 전략적 자산을 제공하고 있는 거였어요. 뭔가 복잡한 상황이구나. 하지만 저는 여전히 트럼프를 믿으려고 했어요. 아마 내가 모르는 다른 사정이 있을 거야. 트럼프가 더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거겠지. 그런 의문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을 때 9월 19일 H-1B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저는 이때 회사 회의실에서 사장의 말을 들으면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올해 초부터 겪었던 모든 개인적 위기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승진 탈락, 보너스 삭감, 주요 고객사 계약 해지, 부동산 투자 손실, 그리고 이제 해고 위기까지. 그때까지 저는 각각의 문제를 별개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깨달았죠.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정말 화가 났습니다. 9년간 트럼프를 믿었는데 결국 저 같은 평범한 미국인만 피해를 본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트럼프를 합리화할 수 없었어요. 제 개인적인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다음 주에 제게 스탠포드 등록금 2차 납부 기한이었는데 돈이 없었어요. 보너스도 없어지고 부동산 투자도 손실을 봤으니까요. 저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혹시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면 고객사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어요. 그리고 한국의 가족 문화를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추석 같은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서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젊은 사람들이 부모와 조부모에게 세배하는 모습들 말이에요. 이런 문화가 있었기에 60년 만에 기적 같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거구나. 15년간 한국 기업들과 일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정작 한국을 무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삼성물산, 현대상선, LG전자. 이 회사들 덕분에 제가 집도 사고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9년간 완전히 속았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승진, 제 보너스, 제 아들 등록금까지 모든 걸 망가뜨려 놓고는 미국을 위한 일이라고 하다니. 제 집 거실 벽에 걸린 트럼프 사진을 바라보면서 저는 드디어 결심했어요. 그 사진을 내렸어요. 그리고 9년간 착용해온 빨간 MAGA 모자도 서랍 깊숙이 집어넣었어요. 린다가 제 변화를 눈치채고 물었어요. 여보, 정말 마음이 바뀐 거야?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린다, 나는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 한국은 우리가 보호해줘야 할 약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와 대등하거나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앞선 나라였어. 그리고 그동안 한국 기업들 덕분에 돈을 벌었으면서도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 이틀 후 저는 진짜 행동에 나섰어요.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인터넷에서 한국어 학습 앱을 다운받고 기초 회화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발음도 어색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연습했어요. 린다가 제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여보, 정말 한국어 공부하는 거야? 그래, 이제라도 제대로 배우고 싶어. 그동안 한국 사람들과 일하면서 한 번도 그들의 언어를 배우려고 하지 않았잖아. 그게 얼마나 무례한 일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그 다음 날에는 용기를 내서 삼성물산 김 과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김 과장님께 그동안 무례했던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화상회의로 한번 뵙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더 나은 파트너십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스티브 밀러 드림.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정말 떨렸어요. 과연 답장이 올까? 혹시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그리고 오늘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김 과장에게서 답장이 온 거예요. 스티브님, 이메일 잘 받았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셨다니 정말 감동적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야말로 진정한 파트너십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내일 오후 2시에 화상회의 어떠세요? 앞으로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김민수 드림. 그 메일을 받았을 때 저는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 대해 얼마나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오늘 오후에는 현대상선 담당자에게도 비슷한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LG전자에도 마지막으로 한번 연락해 볼 생각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미 너무 늦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저는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요. 어제 저녁에는 마지막으로 MAGA 모임에 참석했어요.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친구들, 나는 이제 깨달았어. 내가 9년간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한국은 우리가 무시할 나라가 아니야.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야.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 트럼프처럼 힘으로 압박하는 것보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야. 톰과 마이크도 제 변화에 놀라워했어요. 특히 제가 실제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진지하게 들어주더라고요. 이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한국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미국인이 되고 싶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거래처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 회사에서 해고를 피할 수 있을지, 재계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모든 게 불확실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이제 한국을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6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그 과정에서 보여준 품격이에요. 성공해도 오만하지 않고 강해져도 겸손함을 잃지 않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위대함이라고 생각해요. 트럼프는 힘으로 압박하려고 했지만 한국은 품격으로 맞서고 있어요. 그리고 그 품격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아직 시작일 뿐이지만 저는 이제 한국에게서 배운 가치들로 살아가려고 해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것 말이에요. 내일 김 과장과의 화상회의가 어떻게 될지 정말 기대됩니다. 한국어로 간단한 인사라도 해보려고 해요. 아직 발음이 어색하지만 진심만큼은 확실해요. 앞으로 미국이 한국을 존중하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도록, 그리고 저처럼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되는 미국인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또 다른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이런 생생한 해외 반응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신 시니어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허리 건강이 정말 중요한데요. 크로스메디컬에서 출시한 1등급 허리보호대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은 물론 가벼운 운동까지 든든하게 지켜주는 제품이라고 하니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에서 확인해 보세요. 건강한 허리로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